안녕하세요. 여아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권정선 선생님의 글인데 엄마 까투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 좀 울었죠.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해요. 엄마가 있고 아기 까투리들이 있어요. 몇 마리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9마리의 아기 까투리들이 있고, 엄마 까투리. 선생님 글이 있네요. 까투리 이야기 새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3월 5일.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될 텐데 느낄지 모르겠네요. 자, 처음부터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일까요? 이 갈색은 지금 나무이고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은 지금 불이에요. 산불이 났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봄이 한창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 꽃샘 바람이 불어치며 산불은 이리저리 번져나갔습니다. 모두 큰일 났다고 새들이 울부짖으며 쫓겨갔습니다. 다람쥐도 산토끼도 노루도 멧돼지도 모두 먼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연두잎을 피운 나무들이 불길에 쌓였습니다. 하얗고 노랗게 핀 꽃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죠. 산에 불이 났대요. 이거는 이제 화면 전체, 양쪽 그림 전체가 다 이렇게 나무들이 지금 불이 더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산골짜기 다목솔 나무 아래에 엄마 까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엄마 까투리한테는 갓 태어난 꿩 병아리 9마리가 삐삐 울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까깍 새끼들을 부르며 불길을 피해 허둥지둥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까깍 얘들아 이리 와 까깍 엄마 어디로 가요? 삐삐 이러면서 막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죠. 까깍 살려주세요. 꿩 병아리들은 삐삐 엄마 부르면서 성냥개비 같은 작은 발로 종종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면서 불길이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큰일이네요. 엄마 까투리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막혀 되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리나무가 섰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불길이 뜨겁게 막았습니다. 위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시뻘건 불길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쳤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저도 모르게 그만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뜨거워서 엄마도 모르게 푸드득 날아올랐대요. 저만치 날아가다가 엄마 까투리는 뭔가 깜빡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끼들을 그냥 두고 혼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까투리는 황급히 몸을 되돌렸습니다. 얘들아 꿩 병아리들이 삐삐 엄마 이리저리 흩어져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돌아오자 흩어졌던 꿩 병아리 9마리는 재빨리 엄마한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치자 또 푸두둑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아무래도 새끼들을 두고는 혼자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까투리도 뜨거운 불길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날아올랐다가 아이고 새끼들을 두고 왔지, 그리고 또 날아올랐다가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고 그랬대요. 새끼들을 두고 달아나지 못했대요.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잠깐만 조금 뒤로 하면 되겠다. 잡아보자. 아니 조금 치.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한 군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는 깍깍 깍깍 얘들아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새끼들은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숨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두 날개 안에 새끼들을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행여나 불길이 새끼들한테 덮칠까봐 꼭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제 날아갈 수도 없고 이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큰 결심을 한 거죠. 응? 엄마는 희생하더라도 새끼들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다 엄마 날개 밑으로 숨으라고 했습니다. 새끼들은 엄마 품속에 숨으니까 뜨겁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품고 꼼짝 않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꼼짝 않았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휩쌌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뜨거워서 달아나고 싶어도 꼼짝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 품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무서운 불길 속에 있어도 엄마 품 속에 있으니까 뜨겁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고 하죠. 그리고 엄마 까투리는 너무 뜨거워서 날아가고 싶어도 정말 그 엄마로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꼼짝 않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슬펐던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달아나고 싶은,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정의 마음으로서, 엄마로서 뜨겁고 힘들어도 다 참아내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불길이 기어코 엄마 몸에 붙었습니다. 머리와 등과 날개가 한꺼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 아기들을 위해 두 날개를 꼭꼭 오므리고 꼼짝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 타고 쟤만 남은 것 같죠? 세차게 불던 바람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산불은 하루 만에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온 산 나무들이 타버렸습니다. 앙상해진 나무들이 까맣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쯤 뒤였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나무꾼 박서방 아저씨가 불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는 까맣게 탄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 모았습니다. 땔감으로 쓰려는 거지요. 그런데 박서방 아저씨는 골짜기 퍼덕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새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본 것입니다. 가엾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다 죽었을까? 박서방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기 꿩들이 잘 살아났겠죠. 그러자 발자국 소리에 놀란 꿩 병아리들이 새까맣게 탄 엄마 품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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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난다 삐삐 삐삐 그러면서 나온 거죠. 박서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꿩 병아리는 모두 9마리였습니다. 타 죽은 엄마 품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네요. 그쵸? 박서방 아저씨는 너무도 신기해서 한참 동안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꿩 병아리들을 한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죠. 엄마 꿩으로 보이는 꿩이 다 타 죽어 있고 아기 꿩 병아리들이 그 품속에서 살아있지 않는 그 품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아저씨의 눈에는 이 엄마 꿩의 엄마 까투리의 이 모정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부분도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꿩 병아리들은 불탄 산자락을 몰려다니며 무언가 부지런히 쪼아 먹더니 이제 먹을 걸로 배를 채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들어서 죽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서방 아저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음날 박서방 아저씨는 궁금해서 또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9마리 꿩 병아리들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꿩 병아리들은 역시 자위들끼리 몰려다니며 부지런히 뭔가 주워 먹고는 다시 엄마 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것 같아요. 다음 날도 박서방 아저씨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숯 덩어리인 채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앉아있고 꿩 병아리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꿩 병아리들은 깃털이 돋아나고 날개도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반대로 엄마 까투리는 비에 젖고 바람에 쓸려 점점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까맣게 남아있더니 그것마저 이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종이별로 이렇게 엄마 까투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걸로 조금 표현이 됐죠. 꿩 병아리들은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 모이를 주워 먹다가는 밤이면 정말 이제 흔적도 잘 남아있지 않은 그 앙상한 엄마 까투리 곁으로 모여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보듬고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참
엄마의 품이란 게 이거는 이제 엄마 까투리가 살아있을 때 엄마 까투리와 꽁병아리들의 모습이 되겠고,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온몸이 바스라져 주저앉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점점 크고 있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선생님이 쓰신 건가 봐요. 지금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05년, 지금은 2018년인데 3월 어느 좋은 봄날에 권정생 할아버지가 출판사로 편지를 한 통 보내오셨어요. 그 편지에는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엄마 까투리 원고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평생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서 이 책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김세연 아저씨는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권정생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마음을 무척 잘 아나 봐요. 할아버지 글과 잘 어울리게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엄마의 사랑을 그윽하게 담아놓은 걸 보면 말이에요. 아저씨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대요. 고단한 삶을 사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수없이 붓을 놀린 끝에 그린 그림이니 어머니를 그리는 권정생 할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참 눈물 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는 자녀였다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 보니 엄마의 참 힘든 자리가 있죠. 힘든 자리를 이렇게 어느 엄마이든 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엄마이든 이런 상황에서 또 저런 상황에서 다들 힘들게 열심히 그 엄마의 자리를 다 이렇게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응? 아느냐? 아느냐 아들들아? 응? 우리 작은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응? 응? 우리 작은 아들 엄마의 마음을 나봐 재나.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응.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맨날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느냐? 응? 우리 막둥이도 일로 와봐.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마 재나. 너 이제 이렇게 봐. 졸린 막둥이. 응? 우리 졸린 막둥이. 재서 이렇게 해봐 우리 재우. 이렇게 봐요 재서야. 응? 우리 졸린 막둥이. 응? 책 읽고 있는데 자고 있느냐? 앉았어요. 우리 막둥이. 앉았어. 우리 막둥이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저 책을 읽으니까? 응. 엄마 까투리의 사랑이? 응? 어떻게 느껴졌어 우리 막둥이는? 따뜻해요. 엄마의 사랑이 따뜻했어? 네. 재우한테도 엄마 품이 그렇게 따뜻해요? 네. 응? 우리 재윤이는요?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품이 그래서 진짜 그게 흔들려. 품이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품이 진짜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머니 품이잖아 이게. 저기에서요. 응? 여기서. 저기에서 품이 아이고, 야. 느껴졌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도 어머니 품이 느껴졌죠요? 네. 아, 그랬죠요. 그리고 슬펐어요. 슬펐죠요? 저기 어디가 슬펐죠요? 계속 흔들흔들 하지 마. 머리. 응? 머리가 슬펐죠요? 응? 어디가 슬펐죠요, 우리 아들? 생각할 때가 슬펐어요. 저 책 읽을 때 슬펐죠요? 네. 그랬죠요. 엄마도 슬퍼가지고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저도요. 너도 눈물을 꾹 참으면서 들었어요? 응.
너는 잠을 꾹꾹 참으면서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만 좀 움직여. 자, 오늘의 책 읽기. 이게 아니잖아, 재윤아. 오늘 책 읽기. 엄마 반대로 까투리. 보여줘, 반대로. 여기까지고요.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들과 있어서. 제가 엄마 좀. 자,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자가 이게 늡니다. 아직도 5명인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네, 오늘의 여와의 책 읽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